예, 첫 번째 가볼까요? 예, 샤이니 키 침묵의 일주일입니다. 이 방송인 박나래 씨 주사 이모 관련 의혹이 나오고 나서 함께 거론됐던 동료 연예인들 대부분 뭐 해명이 됐거나 입장을 내놨거나 했는데 자, 유독 침묵을 아직까지 고수한 분이 있다. 이 주사 이모와 샤이니 키 씨가 함께 찍은 돌잔치 참석 사진이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되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5년 9월에 촬영된 거라고 하는데요. 유튜버는 보통 친하지 않으면 주사 이모의 딸 돌잔치에 이 유명인이 갈 리가 없다 라면서 친분이 두터울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온라인상에서 주사 이모가 과거 자신의 SNS에 키 씨가 보낸 걸로 추정되는 앨범과 또 고가의 명품 목걸이 선물 등을 올린 사진들이 함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키 씨는 활동을 쉬고 있는 상황인가요, 교수님? 네, 그렇지 않습니다. 키씨는 지금 3일부터 첫 솔로 북미 투어에 돌입한 상태예요. 그래서 LA, 시카고 등 주요 도시 순회 중입니다. 어제 키씨가 속한 그룹 샤이니 공식 SNS에는 키씨의 솔로 투어 무대 사진들이 게재되었어요. 아, 저거군요. 네, 키씨는 무대 의상을 입고 공연 준비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키씨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현재까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요. 투어 종료 후에 어떤 입장이 나올지 여부에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일부 팬들이 빨리 입장을 내놔라. 이거 나온 지가 언제인데 왜 아직까지 침묵 중이냐? 막 이렇게 요구를 하던데요.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결제는 이따 할게요. 자, 새벽 시간 편의점을 찾은 한 남성이 벌인 황당한 일.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전화 통화하면서 들어온 저 남성 좀 보세요. 담배 내보르만요. 자, 그러더니 주류 코너 가서 두리번 이거 캡틴 큐인가 그거 21년짜리. 자, 계산대에 와서 띡띡 바코드 찍고 자, 남성은 한 놈 드시기 석삼 너구리. 아유, 사장님 저 돈이 부족하네. 혹시 100만 원 수표는 안 받나? 아이, 나 바쁜 사람이야. 계산 좀 빨리 좀 하자. 자, 남성은 직원을 재촉하다 못해 결국 돈을 받으러 같이 고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자, 물건을 챙겨서 저 남성의 일터까지 갔던 것. 자, 그런데 좀 느낌이 쎄합니다. 네, 쎄하죠.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제보자는 경기도 안산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점주인데요. 지난 10일 새벽 1시쯤에 한 남성이 편의점을 찾아서는 자신을 인근 노래방에서 일을 하는 실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점주에게 미리 발주를 해놓은 양주가 있다. 양주와 담배 4보루를 함께 사가려고 했습니다. 뭐 빨리 가야 한다. 고객들이 기다린다. 직원을 막 재촉하면서 100만 원 수표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려고 했대요. 자, 그런데 직원이 이를 거부했고 남성은 그럼 노래방에서 결제를 하겠다라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고 직원에게 이 노래방으로 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직원이 믿지 못하니까 남성이 그럼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동행을 제안을 해요. 그렇게 해서 노래방까지 함께 갔는데요. 자, 노래방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당연히 이 직원은 영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거스름돈을 먼저 준 거예요, 이 남성한테. 양주 한 병, 담배 4보루 값을 제외하고 거스름돈 약 63만 원을 남성에게 건넸습니다. 자, 그런데 뭐 100만 원짜리 수표 받았으니까 됐죠, 뭐. 직원이 깜빡하고 돈은 안 받고요. 거스름돈하고 물건만 주고 온 겁니다. 노래방이 뭐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왔는데 편의점 돌아온 이후에 다시 이상하다 싶어서 노래방에 가보니까 그 노래방 문이 닫혀 있고 남성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전화를 해봤는데 이 휴대전화 다른 사람이 받습니다. 결국은 노래방은요? 다음에 노래방 확인해 보니까 폐업된 상태고요. 아유. 사기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이야,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전선만 보이면 싹둑입니다. 자,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알 수 없는 행각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새빨간 자전거를 끌고 슬며시 등장하는 저 남성. 자전거를 끽 세운 뒤에 말이죠. 이제부터 장갑을 쓱 벗어두고 두리번 주변을 체크합니다. 자, 이내 자전거 바구니에서 연장을 꺼내들고 저벅저벅 걸어가는데요. 에어 간판 앞에 쭈그리 앉아서 전선을 뚝 잘랐습니다. 아하, 미션 파스볼. 다시 장갑을 낀 뒤 자전거를 타고 쌩 가는 거. 자,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대뜸 선을 끊고 간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북 군산에서 술집을 운영하신 분이 제보를 하신 건데 술집 일하신 지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선이 한 3번 정도 끊겼고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계속 찜찜해가지고 CCTV를 설치하고 나서 10일 날, 지난 10일 날 4번째로 전선이 끊겼던 겁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제 영상이 찍혀 있었고요. 저 때가 아침 10시래요. 아침부터 찾아와가지고 모자하고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와서 그냥 전선을 끊은 건데 내부 연결선까지도 끊어놨다라고 봅니다. 지금 사장님은 그냥 전선만 보이면 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 제보자 이 남성하고 일면식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감정이라든지 원한에 의한 어떤 행동은 아니라고 지금 보이는데 일단은 손괴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상태고요.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만약에 조사가 진행되면 왜 그렇게 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저 장년 남성, 저 어렸을 때는 막 고무줄, 여학생들 막 노는 고무줄 끊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글쎄요. 어렸을 때 뭐 그랬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그렇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뭐 저렇게 행동이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어렸을 때도 그랬을 가능성은 있겠죠. 예, 좀 특이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한 번도 널 잊은 적 없어.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30살 여성입니다. 5살 연상의 남자친구와는 1년 전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났는데요.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남자친구는 제게 편안한 안정감을 줬고 저희는 만난 지 10개월 만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가을로 식장을 예약하고 드레스와 화보 등 하나씩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잊고 있던 번호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하은아, 자니? 거의 1년 만이네. 무슨 일이야? 그냥 하고 싶은 말도 있고 그래서. 할 말이 잘 지냈어? 사실 나 잘 지냈어. 아니야, 보고 싶어서 연락했다. 나 있잖아, 우리 헤어지고 한 번도 널 잊은 적이 없어. 우리 만나서 얘기라도 하지 않을래? 한번 보자. 바로 5년 전 만난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저는 동갑내기 CC였는데 저와 헤어진 뒤에 다른 사람도 안 만나고 일만 했다더라고요. 사귀는 동안 정말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서로가 첫사랑이거든요. 종종 생각나긴 했어도 아무런 미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연락이 오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전 남자친구는 얘기라도 들어달라면서 제발 한 번만 만나자고 하는데요.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제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굳게 마음 먹고 무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본격적으로 푸처인집을 하기 전에 양 변호사님, 왜 꼭 헤어진 전 남자친구들은 간만에 연락해서 자니부터 이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밤늦게 술 한 잔 마시고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밤늦게 연락을 하면서 찜찜하니까 핑계거리가 없어서 자니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죠. 예. 국룰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은 자 대결입니다. 먼저 한잔 하자는 자입니다. 어머, 얘 웃겨. 야, 너 아직 유부녀 아니거든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 진짜 인연이면 지훈이한테 유턴하는 거고 정냄이 뚝 떨어지면 홀가분하게 결혼 준비하면 되는 거.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차단하자는 자예요. 어머, 얘 웃겨. 야, 얘 식장 예약까지 끝내주지. 이딴 걸 왜 고민하고 앉았어. 얘 진짜 사고칠 지지배네. 정신 차려, 이거 사. 차단, 빨리 차단 X. 자, 양 변호사님. 위험한 순간입니다. 예. 저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몇 건 봤습니다. 몇 건 접한 적이 본 있습니다. 건가요? 경험한 건가요? 간접 경험으로 사건으로 접했습니다. 예. 제가 사건으로 접했다는 거 얘기는 결말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남성이든 여성이든지 그런 게 있나 봐요. 결혼 직전에 이제 다른 한 사람과 이제 배우자로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좀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때 이미 과거에 뭐 교제를 했던 사람이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뭔가 시작을 했다가
그게 결혼 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진 경우를 저는 사건으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으로 처리한 적이 있답니다, 교수님. 네, 저도 타이밍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 준비까지 돌입하지 않았다면 뭐 유부녀도 아니니까 한 번쯤 커피 마시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사람을 만나겠다는 건 정말 최악의 경우에 결혼식을 깨겠다라는 마음까지도 있어야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만나서라도 이 여성이 얻는 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만에 않는다고 해도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더 결혼에 올인하지 못하지. 그렇다고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었고 이렇기 때문에 도리어 저는 이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미 헤어졌던 관계고 헤어진 지 1년 반이나 지났는데 여태까지 그립지 않았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다 뒤집어 놓을 사람일까 싶습니다. 자, 김하나 아나운서. 저는 결혼 준비를 함께 하고 있는 그 예랑이 있잖아요. 예비 신랑. 그분에 대한 예의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면 결혼 준비를 취소하고 만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자, 이제 여기 좀 우리 사연자가 내년 가을에 결혼해요. 그렇다면 내년 10월이나 11월이면 거의 1년이 남아 있거든요. 아직 시간 많다. 매우 많죠. 결혼 준비한다고 결혼한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사연을 낼 정도면 되게 전 남자친구에 대한 어떤 확인 한 번은 해보는 거는 저는 뭐 확실하다면 가서 안녕 이러고 또 얘기 잘해가지고 축의금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 따져보면 저는 본인만 확실하다면 이거를 거절할 이유가 사실 있을까? 뭐냐, 예를 들어서 한 달 남았다. 뭐 내일 모레 결혼한다 모르겠지만 거의 1년 남았는데 이거를 갖고 지금 고민한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만나야죠. 우리 박 변호사가 예. 사람이 참 순진하고 순수해요. 그렇게 진짜. 이혼 사건을 하면서도 왜 이런 사건에서 또 사람을 믿는지 아니요, 모르겠네요. 결혼했으면 뭐 결혼한 게 아니잖아. 아니 지금 결혼 준비 5년 지금 5살 아니에요. 차이 나는 연상이라 내년 가을로 식장을 해야겠다고. 요즘에는 네. 그 저 결혼식장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1년 정도 전에 잡는 건 그냥 상식이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예전 남자친구 박 변호사 입장 바꿔놓고 만약에 아니 저는 유래가 괜찮아요? 고민할 바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뭐하러 합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저 때가 흔들릴 때예요. 그러다가 제가 대놓고 얘기해 저렇게 해서 만났다가 불륜으로 이어졌다니까요. 불륜이라니요.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 후에도 만나게 되더란 얘기예요. 좋습니다. 지금 뜨겁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요. 모래쉬개님께서도 지훈이 오빠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자니? 근데 제이님이 좀 재밌는 답글을 하나 주셨어요. 네네. 잔이는 귀엽다. 올 신랑은 충청도 사람이라서 자는겨? 이랬는데 라고 그러셨군요. 말씀해 주셨어요. 자유? 예,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